2차 부등식. 1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법은 다 아는데 2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법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원래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은 어떤 개념을 빌려다 써야 되냐면 2차 함수라는 개념을 빌려다가 풀이법을 만들어야 돼. 근데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도 이거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다 개념적인 부분 다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잡지 않고 지금은 그냥 어떤 식의 풀이법만 있다라는 것만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부등식의 풀이.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자, 등호가 붙던 안 붙던 풀이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뭐 등호 붙은 걸로 할게요. 뭐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을 때. 자,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의 풀이는 다음과 같은 부등호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꼭 지켜줘야 될 사항이 있어요. 무조건. 이 A값. 얘는 약속적 개념으로 고정을 시키고 가야 돼. 왜?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안 먹혀. 반대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자? 단. A는 양수야. 0되면 안 돼요. 2차 분식이니까. A가 0 돼버리면 쟤는 2차 아니라 1차 분식 됩니다. 꼭 보셔야 돼. 그래서 A가 양수라는 기본 조건 깔고 갈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얘는 뭘 이용해서 이 내용들을 문제를 푸느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꼴을 따질 거기 때문에 자, 주어진 요만큼의 2차식을 우리는 fx다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a 값이 양수였으니까 주어진 2차식은 당연히 뭐가 돼요? 아래로 볼록한 꼴이겠지? 쌤, 항상 두 점 만날 때인가요? 아니요, 이게 안 만날 때도 있고 x축에 걸칠 때도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문제 풀이. 즉 2차 부등식의 풀이 중에서도 특수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고 일반적인 상황을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러면 요점 좌표 알파 잡고 요점 좌표 베타 잡읍시다. 그럼 뭐냐? 자, 1단계. 얘나 둘 다 똑같습니다. 첫째, 인수분해 먼저 한다. 얘도 마찬가지. 첫째, 인수분해 먼저 한다. 왜? 이거 찾으려고. 알파값, 베타값 찾으려고.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뭘 만들어야 돼? A에 x-알파, x-베타가 0 이상이다. 얘도 A에 x-알파,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뭐라고 해? 다시 맞으면 왜 인수분해했다? 알파값, 베타값 찾으려고.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근을 만들어낼 거야. 근을. 자, 어떻게? 문제에서 말하기를 뭐야? 주어진 fx라는 2차 함수가 어디 부분?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고. 얘는 반대로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냐고. 그러면 주어진 fx 그래프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 부분은 어디를 기점으로 나뉘게 돼?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기준으로 나뉘게 돼. 그래서 알파 값 기준으로 왼쪽 부분과 베타 값의 오른쪽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양의 부분이지. 그렇죠? x축 위에 있는 건 양의 값이거든. 근데 반대로 뭐가 되겠어? 알파하고 베타 사이는 음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0보다 크다라는 값을 갖게 해주는 범위의 값은 알파 이하, 베타 이상이 나와줘야 돼. 그죠? 그래서 알파 이하, 0 이하, 미쳤나봐. x는 알파 이하 또는 베타 이상이 나와줘야 되고 얘는 반대로 뭐가 돼? 알파하고 베타 사이 부분 나와야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겠어? x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는 부분 나오게 된다.
무조건 2차 부등식은 풀이법이 얘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자? 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야 돼. 왜? 아까 말했지만 인수분해 왜 한다고? 알파, 베타 찾으려고.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써서라도 알파, 베타 찾아야 돼. 무조건. 그러고 나서 다음에 근을 찾겠다고 맨날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우린 뭐 생각하면 돼? 0보다 크면 무조건 2차 부등식의 근은 양 끝값. 그렇죠? 양 끝값. 0보다 작으면 무조건 2차 부등식의 근은 두 근 사이값. 그렇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A 값이 0보다 크지 않다라면 그래프가 거꾸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반대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그런 상황 생기면 큰일 나니까 임의적으로 우리는 항상 뭐 생각하자? A 값은 양수였어. 선생님 양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체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 만들고 푸는 거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주어진 A 값 양수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알파 값, 베타 값 찾으면 그 다음 끝난 거죠. 0보다 크면 양 끝값, 0보다 작으면 사이의 끼인 값. 요거만 기억하시면 2차 부등식의 풀이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2월달까지 개념편 수업했던 일반적인 개념이었어. 자, 그럼 오늘은 뭘 여기다 추가시킬 거냐? 심화적인 개념을 추가시킬 거야. 어떤 개념? 아까도 했지만 그래프가 꼭 이런 목 나오겠어? 아니에요. X축과 안 만날 때도 있고 X축과 걸칠 때도 있어. 그거는 어떤 경우다? 특수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야, 형태가.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물론 특수한 경우 따지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개념화시켜서 보기에는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다 해석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꼴로 만들면 되게 많아져, 내용이. 다 외워야 돼? 미친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꼴로 나올 수 있는 것만 볼 거야. 자, 그래서 첫째. 2차 부등식이야. 그 보통 그냥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야 돼. 두 값 사이에 오던가 두 값 양쪽 끝값이 근이던가. 근데 가끔 가다 문제 풀다 보면 2차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근이 딱 하나만 나올 때가 있어. x는 몇 하고 이렇게. 자, 어떤 경우? 2차 부등식인데 한 개이요. 자, 한 개인 경우. 한 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부등호로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케이스일 때 근이 한 개일 것이냐?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 이상일 때 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 이하일 때.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값 양수일 때 따질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근이 한 개이냐?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이 하나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범위값 나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즉 x절편이 두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하자? 자, 아래로 불러. 어떤 경우? 좀 약간 특수한 경우. x축과 걸쳐 있는 경우. 자, 여기를 알파 잡았어. 요것도 알파 잡았어. 보실까요? 여기까지? 자, 잘 봅시다. 뭘 찾아야 돼? 여기에서 만들어진 값이 0 이상일 때. 근데 얘는 전부 다 0 이상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근이 하나인 경우 아니겠네? 그쵸?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될까요? 안 돼요. 되게 0 이상 보면 되게 많아. 안 돼. 그럼 얘 봤어. 자, 주어진 거 0 이하인 부분. 근데 여기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양수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자, 실제로 원래 이 뜻이 뭐였어? 이것의 뜻은 같던가 또는 작던가지. 그치? 작은 부분은 없어. 어떤 부분만 존재한다? 0인 부분만 존재한다. 즉, 요 그림에서 0 이하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딱 하나밖에 없어. x는 알파. 끝인 거야. 됐나요? 그럼 뭐야? 자, 여기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 다음과 같은 꼴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은 뭔 뜻일까? X축에 걸쳐있는 꼴로 이차함수가 만들어진다. 얘는 무조건 무슨 꼴? 완전 제곱식 꼴이야. 되나요? 그래서 주어진 어떤 2차 부등식의 근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무조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할 때 무조건 어떤 경우?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딱 한 가지. 자, 얘는 안 된다고 했어요. 0 이상일 때. 0 이하일 때밖에 안 돼. 그리고 주어진 그 식이 뭘로 만들어졌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졌을 때만 요 꼴만 가능하다. 뭐가? 근이 한 개인 경우. 되겠습니까? 내용 되겠어요, 여기까지? 요런 형태.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근이 한 개래. 2차 부등식인데 완전 제곱식인데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완전 제곱식이 0 이하일 때만. 아시겠죠? 이건 아예 세팅을 해야 돼. 이 내용 자체는 무조건 이렇게 푼다라고 세팅을 해버려야 돼. 되겠습니까? 자, 특수 형태 첫 번째. 일반 형태. 일반적인 근의 꼴. 얘는 특수한 근의 꼴. 자, 두 번째 특수한 근의 꼴. 저쪽 다 지울 거야. 지워도 되죠? 자, 2차 부등식에 근이 없거나 또는 항상 성립하는 경우. 즉 항상 성립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은 경우. 실제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야.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거 반대 해석한 게 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보자. 자, 주어진 부분에서 자, 똑같이 할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두 가지 따져볼까요? 한번. 자, 0보다 클 때 봅시다. 이것도 뭐 등호 붙고 안 붙고는 나중에 따지시면 될 것 같아. 다시 말하지만 a는 뭘로 잡자고? 양수로 잡자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래. 안 맞나? 안 맞나? 그럼 생각해봐. 우리는 뭘 찾자? x값을 넣어서 0보다 크게 나오게 하는 게 뭐냐를 찾는 게 부등식 찾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요. 전부 다 x축보다 커. 다 양수야. 그러면 이 x에는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걸 뭘로 해석할까? 자, 말 그대로 이 모양 나오면 돼. 이 모양. 되겠어요? 이 모양 나오면 돼. 그럼 이 모양 나오면 잘 볼 때 얘는 기본적으로 x절편이 없어. 근데 x절편은 어떻게 해석해? 얘 등호 0 잡아서 함수에 대한 내용을 방정식꼴로 만든 근이지. 다시 말해 뭐가 돼? x절편이 없어? 그럼 실근이 없는 거야. 누구? 이거 실근이 없는 거야, 이거. 요 방정식에. 이 부등식 말고 는0 잡았을 때. 말 되겠습니까? 근데 실근이 없다는 우리 뭘로 풀어요? 판별식이죠. 됩니까? 판별식이에요. 결론 뭐가 되겠어? 아하. 자, 이런 경우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성립하는 경우. 그 첫 번째. 봤어?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두 번째. 근이 없는 경우. 자, 똑같이 할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번엔 0보다 작게. 자, 그래픽 나왔다, 이렇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건 없는 거야. 돼요? 그럼 끝난 거야.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선생님 이 상황을 다 외워서 풀어야 돼요? 아니요. 어느 세월이 다 외워요. 여기서 우리가 하자는 건 뭐냐면 자, 요 두 가지 개념은 얘는 근이 한 개인 경우를 해석하는 거고 얘는 근이 아예 없거나 항상 성립 반응, 즉 무수히 많은 경우를 갖다 해석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근이 한 개인 경우는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외워도 상관없어. 자, 근이 한 개인 경우야? 아,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밖에 없겠구나. 끝난 거야. 근데 얘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 따라서 주어진 걸 갖다가 해석할 때는 그래프의 상황들을 몇 개 그려놓고 해석해 보셔도 돼요. 나는 지금 그 상황 중에서 이 대용에 대한 것만 따로 끄집어내서 설명한 것 뿐인 거야.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 상황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뭐였더라? 이거나 잘 안 볼 때가 있어. 그때는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즉 2차 부등식에 대한 2차 함수꼴로 만들어지는 그 상황들.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어요. 두 점 만날 때, 한 점 만날 때, 안 만날 때. 딱 세 가지야.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맞지라는 걸 터득해서 빼내면 되는 거야, 형태가. 이해되겠어? 말 되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된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만 설명해 드렸는데 좀 이따가 문제 하나씩 보면서 아예 공식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됐죠? 자, 이만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뭘 기억했어야 된다?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건데? 무조건 1단계 인수분해 해라. 그래서 알파, 베타 구해라. 2단계 0보다 크다라면 양 끝값이고 0보다 작다라면 사이에 낀 값이다. 그죠? 두 번째, 2차 부등식인데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온대요.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 상태에서 걔가 0보다 작을 때밖에 없어요. 그냥 짠 것도 아니야. 0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근이 없거나 항상 성립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실제로 따지면 이게 꼭 이 그래프가 딱 요 모양만 나오는 건 아닌데 요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야. 형태를. 그래서 다음과 같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 아, 그래프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야겠네. 근데 이게 뭔 뜻이야? x절편이 없는 거야? x절편 없으면 주어진 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이 없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았을 거야. 근이 없는 경우는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으면 전부 다 0보다 큰 부분이었을 거야. 이해됩니까? 다음과 같이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따져? 자, 얘도 되고요. 이것도 되죠. 맞습니까? 근데 뭐야? 얘는 x절편 없는 거야. 쟤는 x절편 한 개야. 그치? 이것도 음인 부분은 없고 요것도 음인 부분은 없어. 즉 이 두 상황 다 근이 없는 경우야. 근데 x절편이 없으면 얘랑 똑같이 해석해도 되겠네? 그쵸? 실근 없어요. 그래서 쟤는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는요. x절편 한 개야? 그럼 얘는 중근을 갖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가 되겠어? 판별식 0이야.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근이 없는 경우는 뭘로 풀면 된다?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요거 외운다 개념보다는 우선은 먼저 이해하자라는 게 좀 더 크긴 한데 요 상황에서는 근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요거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내용에 대한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던 2단계 문제들을 하나씩 건드려 볼 건데 어차피 2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개념은 워낙 단순하니까 그럼 빼고 27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78번. 자, 봅시다. 자,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어우, 고마워. 양수야. 자, 뭐래? 해가 단 한 개뿐일 때. 끝났네. 완전 제곱식. 무조건 단 한 개뿐일 때는 뭐밖에 없다? 완전 제곱식이 0 이하일 때밖에 없다. 무조건. 0 이하 맞죠? 그럼 우리 뭐만 따지면 돼? 아, 요거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구나. 얘밖에 없다. 될까요? 그럼 끝났잖아. 뭐 하면 돼? 판별식.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k 제 0 되면 돼. 끝인 거야. 이해되겠을까지? 어휴, 다 있네 그러면. 자, k제곱 플러스 6k 9에다가 2, 4, 8, 2, 16k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는요. 따라서 k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는데 문제 뭐랍니까? 그 k 값을 다 더하랍니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을 쓰면 되겠죠? 답은 C. 심플해. 그래서 이런 거 되게 간단해요. 얘는 아예 형태를 외워야 돼. 자, 근이 한 개인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다른 상황이 없어. 안 만들어져. 아시겠죠? 자, 278번은 이런 문제. 자, 다음은 279번으로 갈게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279번, 280번, 281번 전부 다 2단계. 전부 다 2단계입니다. 자, 279번. 네, 다시 말씀드리면 2차 부등식을 푸세요의 문제가 아니면 아까 상황은 몇 개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그냥 해석 문제인 거야. 잘 봐. 해를 구하세요가 아니야. 해가 있게 만드세요. 해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해석을 하자. 뭘로? 그래프로. 항상 우리가 푸는 수학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방정식 계열로 풀던가 그래프로 해석하던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자? 우선 여기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다?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인. 됩니까? 자, 근데 뭘 했어요?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갖도록 뭔 말이다? 0보다 작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지. 그건 뭐야? X축에 이렇게 걸쳐야겠네. 그래야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쵸?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이것도 없지. 얘는 안 되는 거겠어. 이 상황밖에 안 돼. 그럼 뭐가 되겠어? 주어진 저 2차 함수가 요 모양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야? x절편이 두 개인 모양이야. 그러면 x절편 두 개 나오려면 실근도 두 개 나와야 돼. 방정식 해석했을 때. 그럼 끝났죠. 뭐 되겠습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결론은. 될까요? 다 했네요. 불이법. 그래서 우리 뭐 하자? 해를 갖도록이든 뭐든 간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뭔가 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세 가지 그려놓고 해석해보는 거야. 뭐가 어떤 상황이 맞는 거지? 해를 가져야 돼?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두 가지는 안 되겠네? 저걸로 풀어야겠네? 그럼 이 형태가 나오게 만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지? 아, x절편 두 개래. 그럼 얘는 실근이 두 개야. 아, 그럼 얘는 판별식으로 봐도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끝났죠? 판별식. 보니까 1차 함계수 짝수여서 절반지고 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의 값 0보다 커야 돼. 됐나요? 다 있죠? 이 a 값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정수 a 중에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4.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279번 이런 문제. 됩니까? 그래서 아까 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함수의 종류 세 종류 그려놓고 저 상황에 맞는 걸 찾고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279번 이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자, 문제 비슷해. 자,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어. 잘 봐봐. 2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뭐 돼? 첫째. 쌤, A는 양수만 돼야 돼요. A는 0되면 안 돼요. 양수가 아니라. 그렇죠. A가 0 돼버리면 2차 부등식이 아니야. 둘째. 뭐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가 지금 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선생님 아까 양수로 만들어 놓고 풀라면서요. 아니 그건 상수가 주어져 있을 때. 쟤는 모르잖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음수일 때하고 A가 양수일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야. 어차피 이것도 뭐야? 근에 대해서 설명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근이 모든 실수라는 뜻인 거야. 설명을 해놓은 것 뿐인 거야. 자, 그러면 크게 6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왜 6개인데, 쌤?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또는 X축 걸쳐 있을 때, 또는 X축하고 안 만날 때. 전체 6가지야.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린 어떤 상황? 주어진 부분. 자, 요거식을 갖다가 살짝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ax 제곱 6x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8 0이야. 뭘 만족해야 돼? 0 이하다. 이걸 만족해야 돼.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0 이하만 나와야 돼. 라는 상 만족해야 돼. 그러면 얘는 다 안 돼. 이거 다 안 돼. 전부 다 안 돼. 왜? 전부 다 양인 부분이 있거든. 전부 다 음수 돼야 되는데. 그럼 얘도 안 돼. 왜? 이거 양인 부분이 있잖아. 그럼 되는 거 뭐 있어? 얘하고 얘만 되죠. 됩니까? 그러면 요 상황, 요 두 가지 상황밖에 안 된다라면 해석하면 뭐야? 얘는 X축에 걸쳤을 때야. 잠깐 뭐라 그랬습니까? X축에 걸친 건 완전 제곱식이야. 판별식 0 돼야 돼. 그치? 얘는 뭐야? 안 만나지? 안 만나면 실근이 없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야.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풀이는 뭘로 가자? 판별식이 0 이하면 되겠구나. 이해돼요, 여기까지? 오호, 그럼 끝났네. 이걸로 풀 거니까. 자, 판별식 4분의 D 3, 3, 9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바뀌죠. 제가 0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정리하시면 9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0이야. 2차 분식 풀어야겠네요. 그러면 이항시켜서 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는 0 이상 되죠. 이거 풀래, 이거. 이거 풀래. 근데 뭐야? 이거 자체도 2차 분식이네. 그럼 뭐 해야 된다? 1단계 인수분해. 2단계 0보다 크네. 양 끝값이 근이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하 9 이상 돼줘야 돼요. 이해가 합시죠. 자, 그래서 뭡니까? 정수 A의 최대값. 선생님 어떻게 찾죠? 근데 잘 봐야 돼. 얘 쓰면 돼, 안 돼?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즉, 요 범위값이 값이 아니에요. 0보다 작은 부분에서만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이걸로 답 쓰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A는 마이너스 1이야. 이거밖에 안 돼요. 왜? 0보다 작은 경우밖에 안 되니까.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따라서 A 값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풀어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런 식의 문제 나면 항상 뭐 하자? 그려놓고 찾는 거야. 되겠어,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아직 저걸 갖다가 아예 싹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풀이법을 만들어 줄 건데 이거는 조금 더 가야 돼요,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돼서. 자, 이해 되겠습니까? 자, 요거만 잘 보시면 돼. 요 상황을 만들자. 이 상황 만들자. 자, 다음 81번 갈게요. 자, 지우고. 으쌰. 자, 이번엔 어떤 2차 분원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이것도 근해에 대해서 설명된 2차 분원식이야. 그럼 해석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려놓고 얘는 다행스럽게도 최고차항계수 양수야. 그럼 세 가지 케이스 뭐 있습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X축과 걸쳐 있을 때, 안 만날 때. 자, 해가 없다라는 건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는 거야. 그쵸?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 근데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네? 그럼 얘는 해가 있는 거네? 그럼 안 돼.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해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해 없지. 0보다 작은 부분 없어. 얘도 0보다 작은 부분 없어. 해 없어. 즉 어떤 케이스? 요 두 가지 케이스를 갖고 해석하자. 이 뜻인 거예요. 즉 저 문제를 해법은 요 경우 두 가지인 거지. 돼요? 그럼 뭐야? 걸칠 때는 이 경우였고 안 만날 때는 0보다 작은 경우니까 결론적으로 판별식이 0이할 때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풀이법 비슷하지, 솔직히. 그쵸? 이런 특수하게 어떤 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어차피 접근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걸 갖다 정리한 어떤 공식 같은 거 만들어 줄 거야. 왜? 쌤, 이게 이 상황도 저거고 저 상황도 다 똑같은데요? 형태가. 물론 중간에 이러한 형태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자, 그럼 끝났어. 판별식. 자, 1차 항계수 짝수니까 4분의 t 쓰셔야 돼. 절반제곱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니까 뒤에 거 빼면 플러스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4배의 m 플러스 1 뭐라고 0 이하 돼야 돼. 이거 풀 거야. 자, 2차 분해식이야. 뭐부터 해? 인수 분해부터 먼저 하죠. 근데 인수 분해 하는데 이걸 펼칠 필요가 있을까 싶으면 여기선?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그지 뭐냐면 m 플러스 1 쟤는 m 플러스 5 되겠지. 맞아요? 뭐야? 2차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사이에 끼인 부분. 따라서 n은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1 이하가 됐을 거다. 그래서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었냐? 5개. 이해될까 여기까지? 뭐 이상해졌네? 뭐가 이상할까? 되겠어? 자, 이 문제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거 만들 거야. 해법. 자, 2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인데 주어진 문제가 항상 성립한댄다 또는 근이 없대더라 라는 내용과 합쳐지면 1단계 무조건 그래프 해석 2단계 근데 뭐 솔직히 몇 번 풀다 보면 그래프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냥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게 돼.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별식 0보다 작던가 판별식 0 이하던가. 끝이야 이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왜? 이 개념은 고3 끝날 때까지 써야 되거든. 자, 아까 봤던 279번, 280번, 아니다, 280번, 281번. 항상 성립할 때, 해가 없을 때 전부 다 판별식 문제였어.
그쵸? 그러면 쌤 문제는 어떨 때는 0보다 작고 어떨 때는 0 이하를 써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만들면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귀찮을 때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풀면 돼. 여기 등호 붙었어 안 붙었어? 얘는 좀 다르다. 저거는 해가 없을 때가 안 맞아서. 어쨌든 잘 보셔야 돼요. 내용은. 되겠습니까?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무조건 무슨 문제다? 판별식 문제다. 됐죠?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281번, 83번 우리가 예전에 다 풀어봤던 부분이어서 요거는 다시 한번 보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고. 자, 그러면 직접 풀어봐야 되는 문제 있어요. 자, 292번, 293번, 294번, 295번 하고 하나 더 299번. 근데 299번은 지금 여기에서 배운 개념이 아니야. 요거는 그냥 한번 학생들로 하여금 실패를 겪고 나서 설명 듣게 하려고 좀 넣어놓은 건데 저것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는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응용스럽다 보니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 뿐이거든. 원래는 최대치수인 개념의 형태의 문제야. 근데 어차피 시험범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게 2단계 문제입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됐나요?